한국 부동산 가격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어떤 전문가는 폭락할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다시 오를 거라고 하고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왜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건지? 금리 올리면 잡힌다던 가격은 왜 또다시 꿈틀거리는 건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가 있죠. 그냥 수요와 공급 때문이다. 물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이 원리가 생각보다 훨씬 아주 복잡하게 작동하거든요. 단순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이 한마디로는 지금 이 현상을 다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네 가지 힘, 그리고 그 모든 파도 밑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두 가지 불변의 진실. 이 프레임워크를 딱 장착하고 나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이라는 상품,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죠. 사실 집은 얼굴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은 첫 번째, 우리 모두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제인 거예요. 수요가 절대 0이 될 수 없죠. 두 번째는 월세를 받거나 나중에 더 비싸게 팔 걸 기대하는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강남의 펜트하우스처럼 부와 지위를 보여주는 사치제의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랑 나쁠 때 이 세 가지 얼굴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막 움직이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네 개의 거대한 엔진, 바로 그 네 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공급입니다. 다들 집이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통계를 한번 보면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훌쩍 넘었어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만 보시는데 진짜 핵심은요, 주택 수요는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가구 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나라 전체 인구는 줄어도 집이 필요한 가구의 숫자는 2040년대까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급 부족의 진짜 정체인 거죠. 자, 두 번째 힘, 수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라는 것도요, 다 똑같은 수요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여러 겹의 층이 있습니다. 가장 바닥에 단단하게 깔려 있는 게 바로 실수요예요.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위에는 월세 수익이나 집값 상승을 다른 투자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랑 비교하는 투자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그냥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빚을 내서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 투기 수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미친 듯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힘입니다. 이건 시장에 정말 가장 강력하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바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유동성과 그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이죠. 이 둘이 시장의 물기를 터주기도 하고 댐으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들어와요. 투자자들의 돈은요, 아주 영리해서 항상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부동산의 월세 수익률이 은행 예금이자나 주식 기대 수익률보다 더 매력적이면 돈이 부동산으로 쫙 물리는 거고, 반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대출을 조이고 푸는 건 바로 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대한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네 가지 힘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도권이랑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점이에요. 먼저 수도권을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뚝 끊기면서 전세 가격이 막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역설적으로 월세 수익률을 높여서 다시 투자 매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방은 좀 상황이 다르죠. 인구도 줄고 가구 수도 줄어드는 곳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교통 좋고 살기 좋은 핵심 지역에 살고 싶은 새 아파트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파도 밑에 거대하게 흐르는 바다, 즉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진실, 바로 진짜 공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에 잡히는 집 숫자랑 우리가 저런 데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집의 숫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낡고 허름한 빌라, 교통이 불편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다 빼고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유효 공급이야말로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효 공급은 특히 수도권 핵심지에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통화량, 즉 M2는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시중에 돈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뜻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매년 7%씩 돈이 불어난다고 치면요. 지금 내가 1억 원을 은행에 고이 모셔두면 10년 뒤에는 그 돈으로 지금 5천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손에 쥔 돈의 가치가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비유가 정말 뼈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오르는 짜장면 값에는 둔감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돌아보면 현금만 꽉 쥐고 있던 사람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렌즈를 갖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그림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하는 뉴스들은요,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파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파도 밑에는 살고 싶은 집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과 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대한 바다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의 소음과 본질을 가려내는 특별한 안경을 쓰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렌즈를 끼고 시장을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시나요?